91달러.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향해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3. 뉴욕의 트레이딩 데스크 위에서 전멸하는 숫자들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숏 포지션을 취한 세력들에게 이 숫자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베팅했던 시장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트 위에서 움직이는 캔들의 등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 경제와 금융공학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틈새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부의 이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서구 중심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동양의 거대한 실물 수요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를 추적하는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91달러라는 가격은 우연히 도달한 고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선이라 불리던 87달러와 89달러의 벽을 단숨에 뚫고 올라선 결과이며, 이는 과거의 데이터가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3월 결제라는 거대한 관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제일이 다가오면 시장은 안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시장의 구조적 저항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가격은 시간당 마감 기준으로 저항선을 돌파했고 9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90달러 선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조정이나 후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닥 다지기이며 기술적 분석가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실물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뉴욕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상하이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서구에서 동양으로 돌려보십시오. 뉴욕의 트레이더들이 90달러라는 가격에 경악하고 있을 때 상하이의 현물 시장은 이미 100달러라는 경이로운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달러. 이것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의 종이 시장과 동양의 실물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단층선입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면 차익 거래자들이 즉시 개입하여 가격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파는 것은 금융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의 현물 가격이 90달러이고 상하이의 현물 가격이 100달러, 심지어 선물 가격은 104달러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10달러의 프리미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실물은 수요가 서구 시장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불균형이었다면 이미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격차가 지속되고 심지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서구 시장이 종이 계약서로 가격을 누르려 할 때 동양 시장은 실물을 쓸어 담으며 진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조적 탈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은 가격 결정권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구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5개의 거래 그룹이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래소 측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일일 개설 한도 초과와 거래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시장이 평온할 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5개 그룹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사적인 확보입니다. 누군가는 시장의 붕괴를 예감하고 거대한 규모로 실물을 매집하려 했고, 거래소는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래소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시장 내부의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변동성 확대, 포지션의 집중, 유동성 불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적인 인도 불이행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거래소는 비로소 칼을 빼듭니다.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례 없는 규제 조치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하이는 이제 전 세계 실물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즉각적으로 글로벌 물류와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1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 시장의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곧 닥쳐올 가격 조정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가격 괴리는 금과 은의 비율, 즉 GSR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GSR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며 57을 기록했다는 것은 은이 더 이상 금의 뒤를 쫓아가는 후발주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GSR이 60 이상의 수준에서 50을 향해 압축되며 이동평균선 지지를 하향 돌파할 때 그것은 은의 상대적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은은 이제 만년 저평가된 자산이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적인 강세장의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이후 5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술적 지표는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강세장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지표와 상하이의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서구 시장은 여전히 기이한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해변의 물이 멀리 빠져나가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3월 결제를 앞두고 발생한 대규모 롤오버, 즉 만기 연장 현상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하루에만 7,100만 온스의 계약이 다음 월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1일 롤오버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난달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불가항력 선언, 즉 디폴트의 위협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대규모 계약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대신 만기를 연장했으니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시입니다. 7,100만 온스가 롤오버 되었다는 사실은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래로 유예되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의 반응입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롤오버가 발생하면 매도 압력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역사적인 규모의 롤오버가 진행되는 동안 가격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 가격대에서 실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며 저가 매수세가 시장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숏 포지션 보유자들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지만 시장은 그들의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새로운 금속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3월 결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총 미결제 약정은 1억 1,500만 온스에 달하지만 이를 결제할 수 있는 등록되는 재고는 8,7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든 미결제 약정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된 재고가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재고를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불균형이 길어질수록 은의 가격 상승 압력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3월 미결제 약정이 등록되는 재고량 아래로 떨어지면 5월까지는 모든 숏 포지션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맥스 창구 내부의 현실을 무시한 안일한 판단입니다. 창고에 있는 실물은은 모든 은행과 거래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은행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텅 빈 금고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총량 데이터는 이러한 불균형을 숨깁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이는 숫자 뒤에 특정 숏 포지션 보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를 요구하는 매수자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균형한 분배는 곧 국지적인 디폴트 위기를 의미하며 이는 언제든 전체 시장의 패닉으로 번질 수 있는 불씨입니다. 상하이의 100달러와 서구의 90달러, 20달러의 간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 금융 시스템이 억누르고 있는 압력의 크기입니다. 아시아 시장은 이미 은의 가치를 재평가했고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구 시장은 여전히 종이 계약이라는 낡은 댐으로 거대한 물결을 막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에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25개 그룹이 거래 정지를 당할 만큼 치열했던 물량 확보 전쟁은 이제 곧 서구 시장으로 옮겨 붙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1달러라는 가격은 역사 속에서 가장 저렴했던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서구의 종이 시장이 주도하던 시대가 저물고 실물을 가진 자가 규칙을 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은 그 서막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이 모든 혼란의 또 다른 진원지인 멕시코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차트나 숫자가 아닌 붉은 피와 폭력이 은혜 공급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의 경고음이 이토록 날카로운데도 불구하고 왜 뉴욕의 거리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난 24시간 동안 월스트리트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금융공학적 움직임에 있습니다. 우리가 91달러라는 가격에 주목하는 동안 시장의 이면에서는 7,100만 온스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이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3월이라는 시한폭탄을 5월 혹은 7월로 미루기 위해 고안된 필사적인 방어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이 롤오버는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7,100만 온스의 대이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진실을 말해줍니다. 첫째, 시장이 우려했던 3월의 불가항력 선언, 즉 코맥스 거래소의 디폴트 사태는 일단 피했다는 것입니다. 숏 포지션 보유자들은 실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다음 달로 넘기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시장은 당장의 파국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진실은 훨씬 더 불길합니다. 이 거대한 물량이 롤오버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실물은 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유예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예의 대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롤오버가 발생하면 매도 물량의 압박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롤오버 과정에서조차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었다는 증거이며 숏 포지션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코맥스 창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위태로움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3월 결제를 앞두고 남아있는 미결제 약정은 1억 1,500만 온스에 달합니다. 반면 이 계약들을 결제하기 위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되는 재고는 8,7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산수로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종이 위에는 1억 1,500만 온스의 주인이 존재하지만 금고 안에는 8,700만 온스의 은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약자가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현금 정산이나 롤오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종이 계약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실물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재고 수준으로는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맥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금속의 유입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재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외부에서 코맥스 창고로 들어오는 새로운 은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100만 온스의 은이 등록 재고에서 인출 가능 재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곧 그 은을 창고 밖으로 가져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재고는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숏 포지션들은 여전히 롤오버라는 종이 노름으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은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 금융공학의 억지력을 압도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체 재고량만 보고 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려 합니다. 8,700만 온스라는 숫자가 아직은 충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재고의 불균형한 분배입니다. 코맥스 창고에 있는 은은 모든 은행이나 숏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 대형 은행들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중소형 은행이나 트레이딩 그룹들은 텅 빈 금고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물 인도를 요구받은 숏 포지션 보유자가 하필이면 재고가 없는 쪽이라면 전체 재고량이 얼마가 남아있든 상관없이 그곳에서부터
디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디폴트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전체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총량 데이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한 롤오버 전략은 결국 시장의 구조를 콘텐고에서 백워데이션으로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콘텐고는 먼 미래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물 부족이 심화되면 당장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줘야 하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미 3월물과 5월물, 그리고 5월물과 7월물 사이의 스프레드에서 이러한 조짐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백워데이션이 고착화되면 그것은 코맥스 창고에서 실물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종이 계약을 믿지 않고 내 손에 쿰 수 있는 실물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ETF를 매수하기 시작할 것이고 ETF 운용사들은 약관에 따라 실물은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말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남은 물량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은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이 붕괴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뒷받침하는 실물은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 숫자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속도로 폭발할 것입니다.